라이트 파이낸스가 2005년도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한 18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요. 금융사고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선물사들이 있는데 라이트만큼 이렇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쪽과 거래했을 때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국지사와 같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A나 트레이딩 센터랑 같이 다 연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 안정성이다, 유동성이다, 뭐 편리한 입출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입출금 관련한 부분들은 국내 페이 업체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서 현금 원화 입출금이 좀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예전에는 그게 예전이라고 해도 불과 한 1, 2년 정도 전에는 별도의 페이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텔러나 스크릴이라든지 이 두 개의 업체가 전통적인 업체인데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로 그동안 뭐 수익 난 것들을 다 토해낼 정도 수수료가 높았는데 지금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베스팅닷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베스팅닷컴의 그 금융 사이트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 회원들을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라이트 포렉스 리뷰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라이트 파이낸스하고 라이트 포렉스는 같은 회사고요. 그 포렉스라는 명칭에서 라이트 파이낸스로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라이트 포렉스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별도의 라이트 파이낸스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라이트 파이낸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장단점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인베스팅닷컴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인베스팅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뉴스 부분에 경제 캘린더가 나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언제쯤에 뭐가 있다라는 게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화 입출금 관련한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를 송금을 하고 송금 받는데 5만 불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USDT를 이용을 해서 USDT는 코인이고요. 그 코인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그 한도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서는 USDT나 다른 코인들이 세금이 유예됐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제 페이 업체고요. 페이 업체를 통해서 개인들이 그 라이트 파이낸스 쪽으로 자금을 보내는 부분들을 표시해 준 겁니다. 라이트 파이낸스에서 1일 거래 대금에서 3.8 빌리언 달러가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활성 이용자, 그러니까 주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보셔도 라이트 파이낸스가 소규모 업체가 아니라 대형 선물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메디아 안에 드는 선물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변동, 뭐 통화시장, 주요 통화상 거래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로 보시기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주요 통화상에 보시면 유로 달러하고 그 다음에 달러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세계 거래상 중에 제일 통화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유로 달러고요. 처음에 기초적으로 통화상 거래를 한번 해보실
때 주요 권하는 게 유로 달러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시간은 주요 발표가 있는 시간에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과 그 거래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시간은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이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10시부터 열려서 그때부터 해서 아침 6시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지만 5시 한 15분 정도 되면 거래가 거의 멈춰지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럽장 시간이 유럽은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장 시간이 3시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런던이나 이런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3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움직임이 많은 시간은 4시 이후부터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유럽 장이 열리는 시간과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략 그 시간이 10시 이후가 되는데 그때부터 한 3시간 정도는 거래량이 가장 많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그 거래량을 이용을 해서 통화를 잘 거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변동성이 전혀 싫다. 그리고 약간씩 움직이는데 안정적인 거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을 피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할 때 랏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랏이라는 단어가 주식에서 보시면 한 주를 산다라는 개념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랏이라는 거에서 통화상 하나를 거래를 할 때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만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불을 가지고 하나의 일랏을 거래를 하는 건데 저희가 뭐 10만 불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때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레버리지를 저희가 쓰는 거는 주로 500대 1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 내용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화상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1.12345라고 나와 있는데 맨 끝자리부터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면 첫 자리 맨 뒤에서 끝자리 첫 자리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가지고 10포인트가 올랐다, 20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자리를 그 얘기하는 단위는 핍이란 단어를 또 이용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핍 단위, 틱 단위, 뭐 이렇게 포인트 단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좀 불편하시니까 그냥 포인트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끝자리부터 그냥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유로 달러 1랏을 가지고 10포인트가 오르면 얼마의 수익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1랏을 거래를 할 때 1랏 거래할 때 1포인트가 오르면 1불이 오른다, 1달러가 오른다, 1달러의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0.1로 하게 되면 1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끝자리 하나가 1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1.00175에서 220, 22핍이 오른다, 220포인트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7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핍 단위, 틱 단위 이런 거 그냥 제외하시고 그냥 포인트로만 계산을 하시면 서로 얘기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메타트레이더 설치 부분인데요. 메타트레이더 설치 부분은 계정을 하나 만들고 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터미널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 누르고 메타트레이더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좀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 홈페이지 중간에 메타트레이더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다운을 받으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라이트 자체에서 웹 그 가이드가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웹트레이드 가이드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거를 좀 가끔 보실 때마다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프레드, 중요한 부분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를 생각하실 때, 금을 생각하시면, 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 금을 한 번이라도 사고 팔아 보셨으면,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통화상 자체도 지금 저희가 거래를 할 때, 살 때하고 팔 때의 가격, 그 차이를 가지고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로 달러를 지금 저희가 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유로 달러 기준으로 13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각종 통화상들이 지금 왼쪽편에 보시면 NQ_K라고 되어 있는 건 나스닥을 의미하고요. 나스닥에서 살 때, 팔 때, 매도와 매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고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서브 창이 뜨게 되고요. 서브 창에서 스프레드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7, 13, 13, 16, 이렇게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 SPX라고 되는 게 S&P인데 이 두 개는 스프레드가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7과 3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차트 열어서 보이는 매수선 보이기, 기간선 보이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거래를 할 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부분도 바이와 셀의 차이, 그 스프레드 차이를 지금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데모 거래를 할 때 한 번씩 체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세팅을 해드리면서 잠깐 잘 몰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라이트 파이낸스 이용하실 때 라이트 파이낸스에서 서버가 여러 개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 여러 개의 서버 중에서 저희가 이용하는 거는 데모에서 이용하는 데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이트 파이낸스 클래식 2라는 서버로 두 가지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안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다른 걸 누르고 한번 다른 거 누르고 그냥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딱 서버는 두 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안 나오면 그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게 해주는 거를 다시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접속이 안 됩니다. 일단 오늘 이 PPT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실 때 보시면 그 수수료하고 롤오버 가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아마 차트의 움직임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보통 그 추후에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데모 거래를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익절 손절 부분을 되도록이면 처음에 진입을 하셨을 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까 차트가 움직일 때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익절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셔갖고 제가 그거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셀을 거래를 해서 눌렀을 때 손절과 익절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손절과 익절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진입가격이 1.11228이니까 거기서 지금 셀로 눌렀을 때 1.11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1.11208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익절이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손절 또한 마찬가지로 익절 잡으시면서 제가 여기서 1.11 308이라고 놓으시면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는 거고요. 기준 가격으로 해서 100포인트 정도, 8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나는 손절하겠다. 그리고 2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수익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걸 미리 좀 잡아 놓으시면 아까처럼 차트가 움직일 때 눌러갖고 누르는 시점에서 차트가 움직임을 방지할 수가 있고 바로 딱 닿았을 경우에 바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갑자기 위아래로 너무 치솟거나 할 때 그것도 다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거래를 할 때 몇 초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손절과 익절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손절폭을 갖다가 지금 80포인트 잡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우스 잡고 이렇게 올리셔도 여기서 선을 잡고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손절폭은 항상 잡아주시고 익절폭도 되도록이면 잡아주시는 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 걸로 전 추천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시카님, 음소거돼 있어요. 네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네. 제시카예요. 통화상 거래 시에 같은 일계약이 들어가도 통화상별로 실제 간주되는 라수가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측의 달러인 경우에는 1라수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러와의 가격 차이가 고려되어서 실제 라수가 정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카운트되는 라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달러 엔 같은 경우는 0.75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달러와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정확히 알고 싶고요. 변동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일단 정확하게는 저도 해당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인정 라수 계산을 할 때는 네.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 쪽 본사 담당자한테 계약수가 현재 저희가 인정되는 계약 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별도로 요청을 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손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해지 거래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거래라는 것은 셀과 바이를 동시에 잡아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동시에 거래를 잡아놓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라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손실을 거의 없게끔 만들고 수수료만 정도만 내고 손실 없는 상태에서 라수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일부러 그런 거다 아니면 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지 거래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자기가 본인이 거래를 했을 때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그냥 지금 해당 IB 분들이나 아니면은 계좌번호를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 거래 라수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거래 라수 전체를 카운트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통화상별로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하시고 달러 엔 같은 경우는 0.75 그리고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또 1.3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일랏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 그다음에 파운드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런 것들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네. 일납 그 고종처럼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통화상별로 혹시 이렇게 그 실제 카운트되는 라수를 뭐 이렇게 표 같은 테이블로 이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거를 혹시 추후에라도 가능하면 네, 알고 해당 있으면 담당자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도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할 때 대략적으로 그 도움이 인정라수는 대략적으로 본인이 계산해 보시고 정확한 네네 건 항상 그냥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정확할 네네 겁니다. 네 네, 거래하면서 이제 롤 오버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그 메타 트레이더에서 각 통화상별로 이제 특성 설명에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3일 수합이 수요일로 돼 있으니까 네, 롤 오버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들어가면 수요일에 들어갈 때와 같은 금액이 아니요,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죠. 그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거래됐던 거에 대한 것도 그때 다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 당일 하루치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따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거래를 끌고 갔던 것도 그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날 수요일 날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수요일 날 네. 부과되는 금액이 좀 커지는 거죠. 그쵸. 저도 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수요일날 들어갔을 때와 목요일날 들어갔을 때가 네. 또 같은 금액이 부과가 된 적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게 계산이 토요일 되어야 날, 되나요? 일요일 날 거래를 하고 계셨던 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거래를 진입을 하셔서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네네. 갖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 네. 같은 통화상에 대한 롤오버가 그때 네. 롤오버가 수요일 날까지 끌고 간다면 그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날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거래가 들어갔을 때, 한 번 롤오버가 붙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또 롤오버가 붙지 않나요?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붙나요? 들어갈 때마다 롤오버가 붙는 거고요. 그 24시간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 전에 서버상. 진입을 해서 그 네. 24시간 이전에 청산이 되면 롤오버가 붙지 않고요. 네네. 24시 이전에 만약에 뭐 10분 전이라도 진입을 해서 그 다음날 네. 넘어가면 롤오버가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5라다고 일낫으로 했을 때 그 수익 차이가 똑같은가요? 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익은 라스 대비 절반이 나오겠죠? 일낫을 할 때가 2배가 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치라는 게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한 주를 갖다가 그 라수는 저희가 100분의 1까지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0.5 같은 경우에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반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만 걸어서 수익을 내니까 동일한 포인트를 수익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거래를 하나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거래를 하나 해보면 지금 일낫으로 거래를 했을 때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뭐 셀을 눌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증거금이 222불을 쓰게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낫을 거래할 때 레버리지가 없으면 10만 불 정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10만 불을 500으로 나누면 500배 저희가 500대 1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0불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따라서 그게 얼마다라는 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100대 1을 쓰게 되면 그만큼 증거금 사용량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10,000불 가지고 제가 일낫을 거래할 때 200불을 썼으니까 일낫 거래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레버리지가 500대가 아니고 만약에 50대 1이다라고 하게 되면 2,000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제 기준에 10,000불 가지고 20%를 갖고 걸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먹을 때는 수익이 많아질 수 있지만 손실 났을 때는 손실 폭도 훨씬 더 커지고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를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레버리지는 500대 1을 쓰면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계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10만 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만 불을 가지고 500대 1로 나눠주면
나눠주면 대략 금액이 200 얼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금액을 그 통화상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 다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는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네. 그냥 표현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어차피 이게 증거금이 몇 불을 쓴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200불을 쓰든 210불을 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얼마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일낫을 거래하면 내 자본금에서 얼마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10낫을 만약에 증거금으로 썼다라고 10낫을 거래했으면 제가 2,000불 그리고 뭐 20낫을 거래했으면 4,000불 그러니까 그러면 내 원금의 40%를 갖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증거금이 내 일낫이 들어간 거이고 그 옆에 증거금 비율이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프로테지. 네, 그래서 네, 얘가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셀로 걸었을 때 이 차트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청산을 당할 위험도가 있으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칭을 걸어서 네. 얘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맞죠. 그거는 해지 거는 방식은 그다지 그렇게 처음부터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해지를 건다라는 얘기는 내가 손실을 일단은 잠시 멈춰놓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처음에는 손절과 익절을 잡고 내가 얼마 이상의 손절이 나면 그냥 청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손절폭을 좀 더 늘려서 그 손절폭의 일단 그 폭 안에서 내가 좀 더 거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손절폭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별도로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손절과 익절을 딱 잡고 그냥 항상 청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거래하실 때 물려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쭉 올라가지 않고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익절보다는 손절의 폭을 조금 더 넓게 잡긴 해야겠네요. 네, 손절폭을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차트 보시면 이렇게 꼬랑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꼬랑지 때문에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 손절폭을 짧게 잡아주면 이런 꼬랑지 부분에 닿아서 그냥 바로 손절이 청산이 나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이 돼. 네. 그러면 한 1,000불로 그 데모 계정 말고 실거래 할 때 한다 하면 보통 한 0.3랍? 뭐, 요 정도 0.1부터 0.5 사이에서 사이. 거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0.1, 0.2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래해보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낫수를 조금씩 더 올려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1,000불 가지고 가시는데 1낫을 쓰게 되면, 금방 지금 걸어놓은 거 보시면 1,000불에 222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거래할 때 20%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 풀 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만큼 쓰면서 거래하는 건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여유 있게 그냥 1,000불 가지고 할 때는 0.01, 01부터 한번 그냥 눌러보시면 0.01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좀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다음부터 라수를 좀 올려보시는 게 그리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0.1, 0.2 이렇게 좀 올려서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는 통화상 중에 하나만 주로 집중해서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면 유로 달러나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좀 반대 포지션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통화상으로는 되도록이면 하나를 가지고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고요. 지금은 제가 화면을 하나만 띄워갖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화면을 되도록이면 2분할, 4분할 이렇게 하셔갖고, 1분봉부터 보시는 분이 있고, 5분봉부터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그 메인 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브 창으로 보실 수 있는 거를,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아니면 4시간봉. 본인이 서브 창에 대한 시간봉들을 별도로 놓고 같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세가 상승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바이를 걸었는데 뭐 좀 꺾였다라고 해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추세가 자체가 바이니까. 근데 네. 이제 물론 그 바이에서도 쭉 빠질 때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추세 방향으로 좀 더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000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제가 0.5로 하니까 좀 괜찮던데. 네, 그 정도 하시면 좀 편안하게 그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 짓는 낙수는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30핍이나 50핍을 잃었어도, 그러니까 50포인트를 잃었어도 뭐 무리가 없다. 거기다가 내가 뭘 해도 크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1000불 가지고 일낫을 걸어서 200불을 걸었는데 위로 뭐 한 30포인트, 50포인트 밖에 올라가 버리면 뭐 300불, 400불 올라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불, 400불 이렇게 가면 절반 날아가는 거잖아요. 금방 해서 좀 작게 거시고요. 1000불 단위로 했을 때 0.1 정도부터 0.5까지가 조금 편안하게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손거래로 해서 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0.1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0.1 걸 수 있고 0.2도 걸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물타기를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보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일낫을 가지고 데모로 해서 셀을 걸었는데, 이 셀을 걸었는데 얘가 지금 바이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제가 셀을 하나를 더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 얘가 여기 현재까지 내가 진입하는 구간까지만 내려오면 두 개가 다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수익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그 위에다가 또 걸 때 라수를 조금 올리면 2라 정도로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까지만 내려와도 전체적으로는 다 수익으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네. 물타기 방식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수를 좀 작게 가져가셔갖고 한 방에 먹고 딱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수를 갖다가 조금 작게 가져가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마이너스 치는 구간과 얘가 플러스 치는 구간을 보셨을 때 얘가 여기 근처만 와도 두 가지를 합산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타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라수를 좀 더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마틴게일이라고 해서 1, 2, 4, 8 이렇게 가시는 2배수로 가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마틴게일이 2배수로 갔을 때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첫 번째 1로 걸었을 때 두 번째는 1.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 뭐 이렇게 해서 한 0.3배 정도를 더 올리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고요. 0.2배에서 0.3배 정도로. 그랬을 때 위험도가 좀 낮아지니까 그렇게 거래를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마틴게일 방식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고 해지 방법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해지는 푸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해지는 안 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청산에 네, 저기 그건 할 어쩔 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해지는 풀 때 잘 풀어야 되니까요. 세 개를 걸었는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선 방향으로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5호 되니까 반대로 완전히 그냥 뭐 마이너스 100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다 이제 익절이 조금씩 다 됐는데, 네. 그래도 그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일본 같은 걸 보니까 고점인데 고점에서도 계속 그 바이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을 4개 정도만 아니면 뭐 2개나 3개 정도를 띄워서 보실 때 시간봉, 그러니까 1시간봉하고 4시간봉의 이제 추세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5분봉이나 30분봉 정도를 보게 되면 중단타 칠 때, 그리고 1분봉과 5분봉은 아직 단타를 칠 때 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길게 가져가서 만약에 추세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작은 그 라수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여기서는 좀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예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12평선을 갖다가 5이평선이 뚫게 되면 여기서 거래를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지금 MACD가 음수를 띄고 그 다음에 RSI가 또한 마찬가지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네. 그냥 진입을 했으면 여기 꼬랑지 정도에 닿고 끝났겠죠. 여기서 요 정도 먹고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여기에서 끝나게 되든지. 근데 이거를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게 되면 항상 거래는 반등이 있잖아요. 반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타점에서 딱 진입을 못해서 늦어지게 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그냥 천천히 하지 뭐 그럼 다음에 들어가지 뭐 이게 아니라 또 이때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든지 시장은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타점 딱 맞춰서 들어간다. 그리고 그걸 원칙을 좀 잡으셔서 들어가시면 또 손실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들어가셔갖고 오늘까지 해서 좀 길게 가져갔을 때 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추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낮수는 그렇죠. 작게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물타기는 낮수를 적게 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보나치 수요를 추천합니다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성이 심한 시간이 있고요. 그냥 한쪽 흐름대로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분명히 얘가 아래로 빠지고 있다가 그냥 바로 다시 또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5분봉입니다. 15분봉인데 이렇게 반대로 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쳐주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또 하방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만약에 물렸을 때 청산하고 바로 반대로 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금 한 템포 죽였다가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이거 데모로라도 아니면 뭐 경험을 해보실 때 만약에 반대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